네, 안녕하세요. 이광현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상열하안이라는 한방적인 병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낯선 그런 단어일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위로는 열하고 아래는 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병증인데, 건강한 몸에서는 인체 어디든지 비슷한 체온을 느끼는 것이 정상입니다. 상체는 더운 느낌이 들고 반대로 하체나 사지 말다는 차가운 느낌이 드는 것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이러한 증세를 한의학에서는 상열하안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진단을 하고 치료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 상부는 덥다고 느끼고 하체나 사지 말다는 차갑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증세를 한방에서는 상열하안이라고 진단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상열하안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한열변증이라고 해서 질병의 증세를 한과 열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판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상열하안은 인체 상부에는 열증이 나타나고 하부나 사지 말단에는 차가운 한증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위로는 열증이, 그리고 아래로는 차가운 한증이 생기게 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한의학에서 보는 인체의 생리는, 심장은 몸의 상부에 위치하고 있고 신장은 하부에 위치해서 이 상초에 있는 심장의 더운 양의 기운은 이 하초에 있는 신장으로 내려가 가지고 이 차가운 음의 기운을 데워주고, 반대로 이 하초에 있는 신장의 차가운 음의 기운은 위로 올라가 가지고 이 상체에 있는 심장의 더운 양의 기운이 과열되는 것을 견제하고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리 기능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수화상제, 심신상교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하초에 있는 신장의 음기는 위로 잘 올라가고 반대로 상초에 있는 심장의 양기는 아래로 잘 내려오는 상태가 가장 건강하고 정상적인 생리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위와는 반대로 아래로 내려와야 할 심장의 양의 기운이 도리어 위로만 올라가 버리고, 또 위로 올라와야 될 신장의 음의 차가운 기운이 아래로만 내려가게 되면은 병적인 상태가 되는데, 이것을 수화미제 또는 심신불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신장의 수와 심장의 화가 서로 교류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정상적인 생리 상태가 깨져 가지고 나타나는 병리적인 증상이 바로 상열하안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심장의 더운 화의 기운과 신장의 차가운 수의 기능이 서로 교제가 안 되는 걸까요? 그 원인은 아주 다양한데, 첫 번째는 심한 화병을 가지고 있거나, 두 번째는 평소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극도로 과로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거나, 선천적, 후천적으로 원기가 부족해지거나, 평소에 식습관이 올바르지 못해 가지고 성질이 뜨거운 술이나 또 성질이 뜨거운 음식을 많이 먹거나, 여성들은 갱년기 때 이 상열하안 증세가 많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몸은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많이 받거나 긴장을 하거나 화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몸에 점점 열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또 술을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육류를 많이 먹거나 열량이 높은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은 역시 몸에 열이 많이 생겨 가지고 상체로 열이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우리 몸에 진액이 부족해져 가지고 이 화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화기가 위로 치솟고 음기는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에 상열하안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상열하안의 증상은 우리 몸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상열하안 증세는 상열과 하한의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인체의 상부에는 열감을 많이 느끼고 머리에 땀이 많아지고 안면에 열감을 느끼기도 하고, 탈모나 피부가 건조해지고 여드름이나 눈, 코, 귀, 입 이런 부위에 염증이 잘 생기고요.
눈이 항상 뻑뻑하고 충혈이 잘 되기도 합니다. 갱년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안면 홍조 증상도 많이 호소를 합니다. 대개 이제 이런 분들은 잠이 잘 안 오거나 신경이 예민해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빨리 뛰는 증상이 잘 나타나기도 하고, 아래로 차가운 한층 같은 경우에는 아랫배나 손, 발, 다리가 차고 복통이 잘 생기기도 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또 설사를 자주 하면서 소변은 맑은 소변을 많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냉대야나 생리불순 등이 나타나기도 하고, 남성들의 경우는 성에 대한 흥미가 줄어들고 낭습이나 발기부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상열 하한과 냉증의 구별이 애매한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 상열 하한 증상은 몸이 찬 냉증과는 구별이 되는데, 몸이 찬 냉증은 손, 발, 아랫배뿐만 아니라 전신이 차가운 증세로서 흔히 여름에도 이불을 덮고 잠을 자기도 하지만 겨울만 되면은 무척 힘들어집니다. 반면에 이 상열 하한증은 열의 균형이 깨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오히려 여름이 힘들고 열을 식혀줄 수 있는 가을이나 겨울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적외선 체열 진단기로 몸의 온도를 측정해 보면은 수족 냉증의 경우에는 손발의 온도가 실제로 내려가 있는 반면에 이 상열 하한의 경우에는 정상인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열 하한의 현대의학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것과 비슷할까요? 상열 하한은 상호 균형이나 상호 억제 작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증세로 현대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조절 기능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체에서 이 조절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자율신경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호르몬의 기량작용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자율신경과 호르몬 불균형의 문제로 나타나는 질환인 갱년기 증후군이나 자율신경 실조증, 화병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열 하한은 어떠한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가요? 첫 번째, 예민한 성격으로 스트레스에 민감한 사람. 두 번째, 평소에 화가 많은 사람. 세 번째, 과도한 업무나 학업 등으로 만성적으로 피곤한 사람. 체질적으로 허약한 사람. 질병 상태에 있을 때 상열 하한 증상이 잘 나타나기가 쉽고, 남자들보다는 몸의 구조 자체가 복잡한 여자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상열 하한 증세를 가진 분들은 일상생활에 어떤 것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평소 스트레스 관리나 화병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와 화병은 열을 뭉치게 하고 그 열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을 가급적이면 피하고 긍정적인 자세나 취미생활 등으로 화를 잘 푸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주로 상열 하한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하체 운동이 좋습니다. 걷기나 등산, 가볍게 달리기, 또 단전 호흡 이런 것도 좋고요.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하시고 균형 있는 식사, 그리고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것도 중요하고, 몸에 열이 생기게 하는 술이나 육류, 기름진 음식 같은 것은 피하시고 몸을 맑게 하고 시원하게 하는 신선한 야채나 과일, 곡류 중심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좋겠고, 반신욕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땀을 내면서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효과와 몸의 위아래의 기운을 조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반신욕이죠. 또 갱년기에는 안면 홍조와 더불어서 상열 증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갱년기 관리를 잘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열 하한에 도움이 되는 음식요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배추가 도움이 되는데, 배추는 위장의 소화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효능이 있고 가슴에 열을 내려주면서 갈증을 풀어줍니다. 오이는 찬성질을 가지고 있는 채소이기 때문에 가슴과 머리에 있는 열을 꺼줄 수 있고 부족한 음기를 보충해 줄 수 있고, 박하차나 수박, 바나나, 녹즙도 마찬가지로 서늘한 성질로 상열 하한 증상에 도움이 되고, 생지황은 부족해진 진액과
혈을 보충해 주면서 불필요한 열을 꺼주는 한약재이기 때문에 생지향 차 같은 것도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와 화병과 상열 하한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와 화의 특징은 울화인데 기의 소통이 잘 되지 않아 가지고 한 곳에 뭉쳐 있게 되면은 울열, 울화로 변하게 됩니다. 울화의 열기는 흩어지지 않고 위로만 치솟게 되는데 열기가 홀로 위로만 치솟으면은 아래쪽에 한기 역시 아래로만 향하게 돼 가지고 병리적 상태가 이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심한 상열 하한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화병이라고 해서 무조건 열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변을 자주 보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냉이 있고 붓기도 하고요. 몸이 무거워지고 늘 피곤하고 또 자고 나도 개운치 않는 등의 이 수기의 하강에 의한 한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열 하한에 도움이 되는 한방 처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상열 하한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체질과 증상을 고려해서 상열이나 하한 증세 중에서 어떤 증상이 우선적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한의학에서는 교감단이라는 처방과 육미지황탕을 많이 씁니다. 이 교감단은 기를 소통시켜주고 울체된 것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는 향부자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자율신경을 조절해주는 효능이 있는 백복신으로 구성된 처방인데요. 이 두 가지 약물이 배합돼 가지고 차가운 수의 기운은 위로 올리고 뜨거운 화의 기운은 아래로 내리는 작용을 가지는 약재입니다. 복령 150g과 향부작 600g을 가루로 내 가지고 이것을 꿀로 반죽해 가지고 3g 정도 크기의 알약을 만들어 가지고 한 번에 하나씩 하루에 3번 정도 복용하고요.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귤 껍질 끓인 물이나 아니면은 복령이나 향부작 감초 각 4g을 넣고 끓인 물로 복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수기가 부족해져 가지고 화기를 억제하지 못해서 생기는 상열 하한 증상에는 일단 부족한 신수를 보충시켜주는 처방인 육미지황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구성약재가 숙지향, 산수유, 산약, 목단피, 복령, 택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숙지향은 식물성 철분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고 혈을 보호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산수유는 간장과 신장 기능을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증진시켜주고 원기를 불어넣어주고, 산약은 오장을 충실하게 하고 장을 튼튼하게 해서 기력 회복과 원기를 보충해 줍니다. 복령은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고 정신신경을 안정시켜 줄 수 있고, 목단피는 몸에 불필요한 열을 없애주고 혈액을 맑게 하고, 택사는 신장 방광을 튼튼하게 하면서 몸에 불필요한 수분을 제거해 줍니다. 이 상열 하한증은 조급증을 가지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치료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한방적인 용어인 상열 하한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